요즘 부동산 앱 켜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전세는 다 어디 가고 왜 월세랑 반전세만 이렇게 많이 보이지 싶은 순간들? 뉴스에서는 전세 시장 축소, 월세 시대 본격화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막상 내 통장에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죠. 오늘 영상은 그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전세 줄어드는 이 판에서 나는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 현실부터 같이 볼게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게 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라는 분들 많을 거예요. 통장에 찍힌 금액은 분명 적지 않은데 내 돈이 내 계좌에 머무는 시간은 진짜 잠깐이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카드값 조금 막다 보면 이번 달도 그냥 비볐다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이렇게만 봅니다. 집값 오르냐 떨어지냐 이 한 가지 질문만 붙잡고 뉴스를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집값 그래프가 아닙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랑 반전세가 늘어나면서 거주비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예요. 거주비 구조를 모른 채 그냥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열심히 붓는 물이 밑에서 계속 새는 항아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전세가 왜 줄어드는지부터 볼게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이제 예전처럼 안전하고 편한 선택이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을 크게 받으면 한 번에 목돈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금리가 흔들리고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리스크가 훨씬 커졌어요.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타이밍에 세입자 구하기가 꼬이면 집주인이 한 번에 큰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걸 다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 계산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차라리 보증금은 적당히 받고 월세나 반전세로 현금을 나눠서 받는 쪽이 더 마음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딜레마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크게 넣으면 월세는 줄지만 그만큼 내 종잣돈이 꽉 묶여버리고요. 보증금을 줄이면 생활은 조금 편해지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가 커지면서 저축 속도가 거의 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이에서 대부분은 그냥 그때그때 버티는 선택을 합니다. 큰 그림 없이 이사 한 번, 계약 한 번으로 몇 년이 훅 지나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집을 지금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떤 숫자 위에 서 있는지 내 위치부터 정확히 보는 게 시작이에요. 종이에 이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합니다. 월소득, 고정비, 거주비, 대출, 저축. 이 5가지 숫자만 먼저 적어보세요. 월세와 관리비, 대출 이자를 합치면 내 소득의 몇 %인지도 같이 적어보면 좋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내 몸은 이미 거주비라는 쇳덩이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3년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지금 내 숫자로 가능한 선택만 고르는 거예요. 오늘은 3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거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걸 하나 고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직장 안정성이 괜찮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 유지 후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지금은 작은 집이더라도 전세로 거주하면서 대출과 저축을 병행해가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어느 급의 집으로 갈아탈 건지 목표를 미리 그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동성이 중요한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매출이 들쭉날쭉한 분들에게 어울리는 길이에요. 핵심은 월세를 줄이는 대신 종잣돈을 지키는 겁니다. 조금 더 싼 동네,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라도 거주비 비율을 확실히 낮추는 거죠. 남는 돈은 무조건 종잣돈과 비상자금으로 쌓습니다. 이게 있어야 사업도 버티고 나중에 집을 사든 안 사든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상황이 가장 불안정한 분들을 위한 플랜입니다. 공유거주나 반전세로 거주비를 최대한 줄이고 대신 투자와 역량 키우기에 시간을 쓰는 전략이에요. 가족이 아닌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 반전세 같은 형태를 활용해서 한 달 고정 지출을 과감하게 낮추고 그만큼 공부와 준비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건 피해야 할 함정들입니다. 전세가 줄어든다는 말에 겁먹고 아무 집이나 덜컥 사버리는 선택이 첫 번째 함정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월세가 아깝다는 이유로 감당 안 되는 대출을 떠안는 경우입니다. 월세 대신 은행에 월급을 바치는 구조로 바뀌었을 뿐인데 심리적으로는 내가 집을 가졌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세 번째 함정은 아무 계획 없이 전세와 월세만 전전하는 겁니다. 뉴스만 보다가 이사만 몇 번 하고 나면 어느새 3년이 지나 있고 월세는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보다 먼저 내 거주비 구조와 3년 플랜을 내 손으로 직접 그려보자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뒤에 딱 3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숫자를 종이에 적어보고요. 둘째, 3년 뒤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형태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든 상관없이 현실적인 목표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셋째, 그 목표를 돕는 공부와 도구를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부동산과 재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고 3년 플랜을 적어 넣을 플래너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설명란의 구조 이해용 도서들은 첫 번째 링크에, 실행을 도와줄 플래너와 가계부, 정리 아이템들은 두 번째 링크에 모아둘게요. 영상에서 이야기한 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면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이 흐름은 한 번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시그널 위에서 내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평생 월세만 내고 끝나는 구조에 머무를 수도 있고 같은 현실 속에서도 3년 안에 내 쪽으로 판을 조금씩 당겨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쪽 선로를 탈지는 결국 오늘 저녁에 어떤 종이를 꺼내고 어떤 숫자를 적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줄을 적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는 세라의 경제 시그널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와 월세에 이어 금리와 대출 구조까지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